한마디로 정리를 해드리면 초등 때 입시는 끝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여드려도 되나요, 이렇게? 조금 보이네요. 이렇게 보이네요. 네네네. 보이네요. 네, 보일까요? 네. 네. 문제를 다 여기다가 적는 거예요. 토시 하나까지. 제가 깜짝 놀라서 이거는 글씨 연습을 하는 노트가 아니야. 오늘은 방학 특강 때 우리 아이 수학 걱정이 많으시죠. 그래서 수학의 모든 고민을 해소시키려고 오늘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자, 원장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초, 중등 학생들 대상으로 수포자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올바른 수학 습관을 잡는 수학의 비전 사과원장 손지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딸이 초등학생이라서 네. 고민이 좀 많아요. 고등학교 때는 뭐 이미 늦었다. 그럼요. 수학은 초등학교 때 잡아야 된다. 라는 게 유튜브에 너무나 많아서 이걸 한번 확인하고자 원장님을 찾아뵈었습니다.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고등학교 때 준비하는 게 진짜 늦은 건지, 초등학교 때 거의 대부분 수학은 끝나는 건지, 이게 억울한지 개인적인 생각은 어떠세요? 한마디로 정리를 해드리면 초등 때 입시는 끝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도 행간의 뜻을 잘 읽으셔야 되는데요. 초등학교 때 뭐 미친 듯이 선행학습을 통해서 진도를 빼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뜻이 아니고요.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는 속담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수학을 공부할 때도 그 수학 습관을 몸에 들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것은 결국은 초등 시기부터 차근차근 이제 몸에 습득을 해야 그 습관을 가지고 공부할 수 있는 근육을 키워서 중학교 가서도 잘하고 고등학교 가서도 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역량이 되지 않는데 걸음마도 아직 못하는 아기한테 뛰는 연습을 시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올바른 그런 효과도 얻을 수가 없고 결국은 이제 상처만 받게 되는 거죠. 상처 정말 중요한데. 그럼요. 네. 네. 그러면 몇 학년 때부터 제대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습관 잡는 것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적어도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습관을 잡으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수학이라고 하면 일반 그 사고력 수학도 있고 교과 수학도 있고 그런데 교과 수학이 시작되는 첫 단계가 3학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그때부터 이제 개념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그때서부터 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이 돼요. 요새는 뭐 유치원 초1부터 네. 진행한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이런 초등학교 1학년이나 저학년은 좀 빠르다라고 보시나요?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또 그 학습 시기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초1이나 초2 때는 연산 학습에 좀 더 중점을 맞춰서 사칙 연산을 열심히 하는 게 좋고요. 또한 이제 어휘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단계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제 그 책 읽기를 통해서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는 이제 그런 부분을 더 신경 쓰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수학을 공부해야 되는데 독서가 필요하시다는 말씀이시죠? 아주 많이 필요합니다. 왜요? 네. 현장에서 이제 아이들을 보면은요, 정말 기본적인 어휘를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일례를 들면 도형의 둘레를 구하시오라고 하는데 둘레가 뭔지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상이 안 되시죠? 둘레를 몰라요? 네, 둘레를 몰라요. 예를 들어서 이제 도형의 둘레도 이렇게 원이 있을 때 둘레를 구해라 그러면 아이들이 그 이제 원줄을 구해서 서로 더해줘야 되는데 빼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넓이와 둘레를 구분을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 생각에 고등학생도 모르는 아이도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네, 드네요. 그럼요. 중학생들도 이게 뭐하라는 뜻이에요? 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수학적인 재능이나 역량이 부족하다기보다는 문제를 해결하는 그 문해력이 부족해서 못 푸는 경우가 사실 되게 많기 때문에 국어와 그 어휘력 공부는 필수입니다. 그러면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좀 어휘력, 네. 독서를 통해서 조금 기본을 쌓고 그리고 초3 때부터 시작을 해도 된다. 네,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 학원에서는 네. 그 과정에서 어떤 걸 가장 추천을 해주시고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세요? 초등학교 때 가장 중요한 거는 개념을 이해를 하고 문제를 푸는 습관을 들이도록 해야 되고요. 개념을 이해했다면 설명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저희는 계속 끊임없이 질문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숙제를 매일매일 작은 양이지만 꾸준히 하는 습관을 들이도록 하는데 숙제를 매일 하고 학원에 빠지지 않고 나오는 성실함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결국은 그게 쌓여서 습관이 얻어지는 거거든요. 잘하는 아이든 못하는 아이든 그게 쌓인 게 어디로 가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럼 오답노트 뭐 이런 걸 해야 되는 거예요? 오답노트 대신에 이제 연습장 쓰기를 굉장히 추천을 하는데요. 네, 그래서 저는 입에 닳도록 잔소리를 합니다. 그러면
숙제 분량은 어느 정도? 평균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그런 숙제 분량은 초등학생의 경우 매일 20문제 정도를 꾸준히 풀 수 있는 그런 양. 그 다음에 중학생 정도라면 매일 30문제 정도는 풀 수 있는 양을 매일 그렇게 30문제씩 풀고 20문제씩 푼다면 그게 쌓이고 쌓여서 나중에 큰 힘을 발휘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숙제로는 저는 너무 어려운 내용의 숙제를 내주지는 않아요. 네,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그런 양의 분량으로 포기하지 않도록 하게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 입시는 끝난다. 요 얘기가 네. 선행을 미친 듯이 해야 돼 이 얘기가 아니고 아, 네. 이제 아이에 맞춰서 개념에 충실하고 네. 대신 숙제를 매일 할 수 있는 네, 네. 아이가 돼야 된다. 그렇죠. 네. 네. 최상위만 고집하시는 분도 계세요. 아, 그럼요. 저로서는 조금 안타깝습니다. 왜요? 최상위는 어려운 문제를 잘 푸는 아이니까 네. 중고등학교 문제 잘 풀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실제로 이제 아이들을 가르쳐 보면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내가 그거를 고민을 하고 끈기 있게 풀어낼 수 있는 그런 힘을 기르는 게 가장 중요한데 이제 최상위 문제는 아무래도 어렵다 보니까 그거를 끈기 있게 생각해서 해내는 아이들보다는 별표를 친다든가 아니면 선생님께 풀이 과정을 듣고 듣는 과정에서 이해가 됐으면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일례를 들자면 최근에 어떤 6학년 학생 상담을 했는데 비례식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된 건가 확인을 해봤더니 겨울방학 특강으로 일단 진도를 빨리 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최상위 교재의 풀이 과정이 되게 잘 적혀 있어서 저는 이렇게 잘하는 친구인가 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선생님이 판서하는 것을 베껴 적은 거죠.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 친구는 그 베껴 적느라고 선생님이 설명하는 거는 정작 못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를 썼고 선생님이 그냥 설명하는 거를 이해한 것 같으면 내가 내 것으로 만들었구나라고 착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평소에 연습이 좀 필요하고 네. 문제 풀 수 있는 능력을 자기가 좀 해야 된다는 건데 네네. 그러면 아까 연습장 얘기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 연습장이 뭐 이렇게 문제 풀면서 이렇게 풀이 과정을 적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연습장에 저는 이제 특별한 형식에 구애받지 않아요. 대신에 이제 저는 이제 분할한 그 6분할 연습장을 제가 제작을 해서 아이들한테 이제 직접 나눠주면서 이제 연습장 쓰는 거를 독려를 하고 있는데 사실 요즘 아이들 문제를 풀 때 눈으로만 읽어요. 눈으로만. 계산도 눈으로, 생각도 눈으로. 근데 이제 눈으로 하다 보니까 잘 떠오르지도 않고 또 실수를 하게 돼도 바로 잡는 게 쉽지 않죠. 그래서 연습장에 제가 이제 가장 많이 얘기하는 거는 단순한 계산을 하는 연습장은 진짜 아무 이명지 같은 데 해도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 거는 일단 식을 줄 맞춰 써야 되는 거고 왜냐하면 식을 줄 맞춰 세워서 풀었을 때 내 머릿속에 이게 잘 정리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고요. 이제 두 번째는 브레인스토밍을 하는 과정이죠. 그러니까는 문제가 길었을 때 문제를 요약해서 거기다 적는다던가 문제가 막 3줄, 4줄, 5줄 되다 보면 얘가 뭐를 묻는 문제인지 조건이 어땠는지를 잊어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문제 자체에다가 밑줄을 긋고 동그라미를 쳐야 되는 거는 당연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노트에다가 이제 문제를 요약하는 과정, 그 다음 만약에 도형 문제라고 하면 도형을 그려볼 수도 있고, 또 중학교 같은 경우는 뭐 함수다 그럼 그래프 그려볼 수 있고요. 관계를 찾기 위해서 표를 그려볼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뭐 자유롭게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몸에 익히게 되면은 사고력도 저절로 길러질 수가 있고요. 문제를 아무래도 포기하는 횟수도 줄어들고, 또 오답률도 현저하게 적어지게 됩니다. 이게 노트인가요? 네, 제가 오늘 노트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자, 이렇게 저희 이렇게 노트, 네, 수학의 비전 연습장을 만들어 쓰고 있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보여드려도 되나요, 이렇게? 조금 네. 보이나요? 이렇게 보이나요? 네네네. 보이네요. 네, 보일까요? 네. 네. 문제를 다 여기다가 적는 거예요. 토시 하나까지. 제가 깜짝 놀라서 이거는 글씨 연습을 하는 노트가 아니야. 너의 그 아이디어를 정리하는 노트야 라고 알려주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표를 그려서 생각해 보기도 하고요. 아직은 이제 어리기 때문에 사용하는 게 익숙하지 않지만 이 친구가 지금 5학년인데 쌓여서 중학생이 된다면 얼마나 더 잘하겠어요. 일반적으로 뭐 수학학원 가면 오답 노트요. 문제를 똑같이 베껴서 쓰는데 그게 아니고 네. 왜 이런 식이 나왔고 네, 이런 문제 유형이 나왔을 때 어떤 식으로 풀이를 해야 되는지 그렇죠. 자기의 팁이 담겨 있는 거네요. 네. 그리고 여기에 만약에 어떤 개념을 배웠으면 자기가 그 개념을 적어봐도 돼요. 그러면 이제
논술형으로 해도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이 네. 많이 들거든요. 이런 식으로 초등학교 때 연습하면은 수리 논술도 거부감 없겠네요. 그럼요. 이렇게 한 친구와 안 한 친구는 그게 쌓이면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하게 되는 거죠. 네. 진짜 바뀌는 교과 과정의 교육도 네. 바뀌어야 된다. 네. 제대로 하지 않으면 정말 시간 낭비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정리를 좀 해보자면 네. 이제 초등학교 때 우리 아이들 어떻게 교육을 시킬까라는 게 개별로 네. 관리하면서 브레인스토밍, 네. 조금 이제 사고력을 올려줄 수 있는 게 초등학교 때 필요하다. 네, 본인의 역량에 맞는 그런 음. 단계를 밟아야 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책 읽기는 교과서 읽기입니다. 그런데 많은 친구들이 교과서를 우습게 봐요. 특히 수학 교과서는 잘 안 봅니다. 제가 예전에 학생 때 제가 이제 그런 초중고를 거치면서 공부를 했던 가장 큰 비결은 교과서입니다. 공부의 원칙은 변하지 않고 교과서에 모든 답이 있습니다. 특히 수학 같은 경우는 그 아이들이 이제 문제집을 보면은요, 대부분 개념서라고 하더라도 꼭 요약 정리처럼 개념이 옆에 이렇게 한 귀퉁이에 박스 안에 이렇게 담겨져 있잖아요. 그게 개념 설명 그거 보고 다 알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교과서를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근데 교과서가 가장 개념 설명이 논리적으로 잘 되어 있는 책입니다. 읽어보면은 이해가 훨씬 더 빨라요. 근데 요즘에 보니까 저도 자세히는 모르지만 학교에서도 교과서보다는 주로 이런 뭐 PPT나 이런 자료 화면을 이렇게 그 프로젝터 같은 걸로 쏘아서 뭐 이제 공부하는 경우도 많고 이제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교과서가 저희 때랑 되게 틀려요. 엄청 교과서가 퀄리티가 좋습니다. 제가 뭐 이제 중학생 같은 경우는 중고등학생들 교과서를 보잖아요. 아니 이렇게 좋은 교과서를 왜 공부를 안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맞아요. 네. 그래서 교과서를 잡으시면 어휘력이나 독해, 문해력도 늘 수 있고 개념도 더 확실히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원장님께서 공부하는 방법을 알고 계시니까 그거를 아이들한테 전파를 쭉 해주시니까 대신 걱정은 뭐 없겠네요. 만약에 수지 지역에 있으신 분이 이 영상을 보실 수도 있으니까 제가 더보기란에 원장님 블로그 넣어놓을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뭐 그 수학 공부법이라든지 아니면 걱정이 많으시다면 이제 더보기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선은 지금 이 영상은 초등학교에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라는 걸 공부를 해봤던 원장님의 꿀팁을 가지고 제작을 한 거니까요. 한번 보시고 교과서부터 오늘 살펴보는 하루가 되셨으면 합니다. 자, 더 혹시 뭐 수학이 중요한 이유나 뭐 아니면 더 보태고 싶으신 말씀 있으세요? 수학이 중요한 이유를 잠깐 말씀드리면 어머님들이 만약에 아이가 무슨 과목을 가장 잘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질문을 한다면 뭐라고 대답을 하실까요? 혼용돼 있죠. 영어도 잘했으면 좋겠고 하지만 결국에는 입시는 수학이라서 수학을 좀 탁월하게 좀 잘했으면 좋겠죠. 네, 이렇게 초등 저학년 자녀를 두신 어머님도 우리 아이가 수학을 잘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막연하게. 왜냐하면 이제 대입에서의 어떤 그 변별력을 가지는 가장 큰 과목이 수학이기도 하고 또 제가 봤을 때는 수학이 굉장히 논리적인 과목이거든요. 그래서 수학을 잘하는 친구가 일단 논리적인 사고를 많이 할 수가 있고요. 또 공부 중에서 가장 집중력을 요하는 과목인 것도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런 경우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공부를 잘하는 친구가 수학을 잘하는 게 아니라 수학을 잘하면 다른 과목도 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네, 그런 경우를 아마 많이 보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수학과 관련 없는 성인이 돼서 살더라 하더라도 논리적인 어떤 그런 힘이나 이런 거를 갖게 되기에 많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수학은 매우 중요하고 그 다음에 수학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수학의 비중이 너무 커져서 진짜 놓치면 안 되는 과목이긴 합니다. 수학 지금부터 고고싱. 자, 그러면 오늘 좋은 정보 받아가셨으면 좋겠고요. 더보기란 참고하시고 다음에도 교육 정보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면서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